안녕하세요. 광명 사거리와 키움 부동산 조영숙? 김혜지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뭘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제가 오랜만에 그 강원도 대관령 있는 쪽에 선자령이라는 곳에 겨울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설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 그런데 요번 산행에는 눈은 별로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왔던 눈이 산속에는 좀 있긴 했는데, 그 발길이 갔던 이유는 그 눈꽃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눈꽃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영하 한 20도 정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콧바람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추위는 뭐 추위도 아니네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우리 무슨 얘기 하려고 또 모였을까요? 요즘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 네. 예,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로 한 거죠, 지금? 네. 네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더 유예가 되냐 안 되냐 막 작년 말부터 계속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1년 정도 유예가 될 거다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처럼 안 되고 아니, 진작에 얘기를 해주시지. 이해가 안 된다, 진작에 얘기를 해줘야. 예, 다주택자들이 준비를 좀 하셨을 하는데, 텐데. 이게 예. 너무 예.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해보실게요. 네. 먼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뭔지 알아야 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또 뭐라고 또 판단이 그쵸? 되실 거니까 네네. 중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떨 때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중과 뭐 결국은 네. 세금 더 내라. 그 소리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도 예. 중과 제외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중과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분이시면서 네.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의 주택을 매도하시는 분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네. 기본 세율에다가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네. 세율이 더 정해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중과 대상 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이 몇 개냐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쵸. 중과를 매길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지방에 뭐 3억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중과가 제외된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그거는 영상 남겨보죠. 네. 이것도 복잡한 이야기니까 네네네. 다음번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여러 개인 사람이 네. 만약에 2주택이라면 이주택이라면 네. 기본 세율이라는 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네. 기본 세율이 정해진 구간이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주택자 같은 경우엔 20%포인트 네.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는 거고요. 네. 3주택자 같은 경우엔 기본 세율에다가 예. 30%포인트 예. 더 부가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만약에 15% 구간이면 네. 2주택자는 35%를 내게 되는 거고 맞아요. 네. 최고 세율이면 45%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3주택자가 최고 세율 45%에 해당한다면 네. 75%. 그렇죠. 오, 엄청나죠. 거기다 또 부가세 10% 부가세 또 있고 붙으니까 하니까. 네.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중과가 될 때는 장특공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를 하실 때죠. 네, 그렇죠. 네, 다른 그럴 지역의 경우에. 걸 파실 때는 괜찮은데 네, 네, 네. 중과 대상이면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실 때 네.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중과가 한동안 유예가 되어 왔어요. 네. 예. 중과 대상 주택 중에서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네. 그걸 22년 5월 10일에서 26년 5월 9월까지 매도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장특공도 뭐 네. 2%겠지만 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유예를 4년간 해왔어요. 네, 6에서 45%로 해서 예.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했었죠. 네, 이렇게 네. 해왔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SNS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그널을 주셨죠? 예, 뭐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예. 5월 9일 종료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건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다주택자들도 그 준비하는 시간을 네. 이제 강력하게 받고 할 텐데 예, 예. 괜히 그 희망고문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기획재정부가 왜 뭐 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네. 했었잖아요. 네, 한 장짜리. 맞아요. 그래서 되나보다라고 또 네. 기대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 개정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중간에서 최전방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확실한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가 나와야 네. 또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네. 중과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이렇게 되면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겠냐. 오히려 양도할 물건이 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네.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결국은 파는 세금보다 중과를 내서 파는 세금보다 가지고 있는 보유세가 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네, 네. 그래도 갖고 안 있겠냐, 안 팔겠냐. 팔겠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이제 아마 네. 손보지 않을까 하는. 네, 뭐 네. 보유세 올리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렇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탈락이 증여를 하지 않겠냐 했더니 증여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요. 증여세 내고 네.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증여하실 때도 이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하느냐.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네. 세무사하고 잘 의논하셔갖고 체크를 잘 하셔서 금액을 정하시고 그쵸. 증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들의 다주택자분들이 증여를 지금 하실 계획을 하실 텐데 네. 증여세 취득세율이 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정지역에 예, 우리가 중과되면. 저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취득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취득세가 12%입니다. 예. 증여취득세가 예, 중과되면 12%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계산을 하시겠죠? 예, 예, 양도를 하셔서 중과세율이 훨씬 더 높은지, 네. 예, 그다음에 증여취득세율이 높은지를 감안하시면서 네. 예, 생각을 하시겠죠. 세무사하고 의논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난 4년간 유예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연장될 거라고 이제 믿는 국민들도 많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으니 원래는 5월 9일까지 양도가 끝나야 된다. 양도가 끝난다는 거는 잔금을 치르거나 치러야죠. 예, 등기를 5월 9일까지. 하거나 예, 네네. 해야 되는 거지만 네.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중과세 유예하도록 한번 국무회의에서 의논은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일을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렵게 돌아서 가는 느낌? 조금, 그러니까, 요번에 작년에 15 대책 전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확연하게. 예, 내년엔 예, 중과 유예 없다. 그래요. 예, 이렇게. 그렇게 했다면 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아마 그동안 좀 준비도 많이 하셨을 그럼요. 테고 그런데 네네. 지금 기간이 촉박한 감이 촉박하죠. 있어요. 더군다나 네. 1년 중에 네. 부동산의 그 매도 매수 거래가 제일 뚝 끊기는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정 지나고 나서야 조금 움직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기간이 또 너무 짧죠. 토지거래 허가 있어서. 네,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전부 다 임대를 주고 계실 텐데 네네. 뭐 빌라 같은 경우에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되는 임차인도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제대로 못 받고 네. 또 토지거래 허가라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이 매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임차인이 있는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 받고 실거주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토지거래 때문에. 허가를 해제를 좀 해주시든가.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이 막히면서 너무 좁게 네. 이제 테러를 열어놓지 않았나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과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 12월 30일에 10억에 매수를 하고 네. 비용은 5천만 원 그냥 잡았고요. 네, 네. 매도 가격이 15억인데 언제 팠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조정지역에 2주택자라면 중과 대상 주택이 2개였다면 그런 사람이 조정지역 주택을 판다면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한 5억 정도, 그죠? 네, 네. 5억 차익이 정도. 있는, 예, 차익이 있는. 예, 과표는 이제 자세하게 하면 4억 4,750으로 네. 똑같은데 네, 네.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40% 구간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게 그쵸. 40% 구간인데 6월, 5월 10일 이후에 매도를 네. 하셔서 중과가 된다면 60%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금이 1억 6,800에서 2억 6,600으로 네. 1억이 늘어나요. 아,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요 정도는 양호해요. 이제 3주택이다. 그게 중과대상 주택이 3개였다. 네네, 그 중에 네. 조정지역 주택을 판다면 네. 세율이 40%에서 70%로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1억 6,800에서 3억 1,600이 되니까 1억 5천이 늘어나는 아, 거예요. 네.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파실 수 있는 분은 그 전에 빨리 파시는 게, 예. 근데 양도세라는 게 양도를 안 하면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음. 중과세도 양도를 안 하면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긴 한데. 네. 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 광명 뉴타운 같으면 조합원 입주권도 많고 분양권도 많잖아요. 네. 이 조합원 입주권의 이 장점이 여기서 나타나죠. 네. 예. 아무리 다주택자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조합원 입주권으로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이상만 보유를 하고 판다면 물론 양도세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일반세율 적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길을 찾으신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도 다 팔 때는 중과는 안 되는데 그렇죠. 분양권은 어차피 뭐 세금이 높으니까 뭐 준공 나기 전까지는 77% 무조건 뭐 단일세율이니까. 66% 이러니까 네, 그렇죠. 의미가 없고 네.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과세도 가능하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택이 있으시면 이제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감안해서 세무사하고 잘 상담하신 다음에 네, 다주택자분들 예. 지금 조합원 입주권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매도를 하시면 어쨌든 중과는 안 된다. 되니까. 예, 예.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네. 1주택자도 깜짝 놀라는 그렇죠.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 주는 건 이상하다 하시면서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번장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주택을 하나밖에 안 갖고 계신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환경이라 네. 임대로 계속 주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투자 투기용으로 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으로 했었다거나 아니 그런 분들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주셔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참 그 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내놓으셔야 되는 정책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현재도 장특공이 또 한번 변동이 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실거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네.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또 더 막으시는 거는 네. 1주택자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충격받은 분이 많을 것 같고 네. 요게 요렇게 결정이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 하여튼 그 그러지- 가격에 네. 대한 부분도 아마 네. 어느 정도 적정 그쵸, 금액을 뭐, 해가지고 얼마 이상은 된다, 네, 뭐 네, 네. 몇 프로가 그렇죠. 된다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로 공유를 네. 하시겠지만 그래도 1주택자 장기 보유자한테는 좀 혜택이 많았으면 하고 네. 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광명뉴타운 분위기는 또 광명뉴타운 분위기는 조금 매도 매수는 조금 끊겨 있는 상태지만 광명자이 더 샤포레나가 입주하고 있고 네. 센트럴 아이파크도 거의 입주가 완료가 됐죠. 네. 그리고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문의는 많은데 매물이 없습니다. 분양권 진짜 매우 네. 그리고 7구역, 3구역, 또 6구역 일부분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네. 꾸준히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네. 이렇게 찾아보면 투자할 곳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 저희한테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네. 정성껏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네. 지금까지 광명 사거리와 키움 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